오원시 마켓뉴스나우 이동재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 기분 좋은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만 엔비디아의 호실적 발표 효과에 힘입어 반도체 투톱을 중심으로 상승세 보이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금리 인상 소식에 잠시 상승폭이 줄어들기도 했지만 금방 회복해낸 우리 시장입니다. 그럼 오늘의 주요 뉴스들 이어서 살펴보시죠. 엔비디아가 AI 인프라 투자 확대에 힘입어 13분기 연속 분기 매출 신기록을 경신한 가운데 다음 회계연도에도 약 70%의 매출 성장을 예상했습니다. 엔비디아는 2027 회계연도 2분기 매출이 962억 2천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6%, 직전 분기 대비로는 18%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시장 전망치 약 922억 달러를 40억 달러 가까이 웃도는 수치로 조정 EPS 역시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으며 순이익도 전년 동기 대비 126% 급증했습니다. 성장을 이끈 것은 AI 반도체가 포함된 데이터 센터 매출로 데이터 센터 부문 매출이 지난해 대비 117% 증가한 890억 달러를 기록하며 전체 매출의 90%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특히 하이퍼스케일러 대상 매출이 487억 달러로 지난해 대비 2배가량 증가했는데 아마존과 구글, 메타 등 빅테크 기업들이 AI 인프라 구축에 대규모 투자를 이어가면서 엔비디아의 GPU 수요가 급증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한편 엔비디아는 3분기 매출 가이던스 역시 시장 예상치보다 높은 1,080억 달러로 제시했으며 2028 회계연도 매출은 약 70%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연 2.75%에서 3%로 0.25%포인트 인상했습니다.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연달아 인상한 것은 2022년 4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이어진 7연속 인상 이후 3년 7개월 만에 처음입니다. 또한 기준금리 인상 사이클에 돌입한 뒤 곧바로 연속 인상을 감행한 것은 역대 처음으로 한은은 통화정책 방향 설명문에서 국내 경제가 수출 호조와 내수 회복에 힘입어 예상보다 높은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물가 상승률은 상당 기간 목표 수준을 웃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선 선제적 대응을 통해 물가 오름세 확산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기준금리 인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한편 이번 기준금리 인상으로 우리나라와 미국의 정책금리 격차는 1%에서 0.75%포인트로 축소돼 3년 8개월 만에 최소 격차로 줄어들게 됐습니다. 미래에셋그룹의 박현주 회장이 미래에셋 3.0의 핵심 축으로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의 운영사인 디지털X를 제시했고 그룹의 고객 자산을 기반으로 디지털 자산 부문을 150조 원 규모로 키우겠다고 말했습니다. 박현주 회장은 전날 디지털X 임직원 초청 행사에서 디지털X가 맡게 될 핵심 역할과 향후 사업 방향 등을 공유했습니다. 그는 투자라는 것은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새로운 사고 전환이 필요하다며 디지털X를 통해 암호화폐뿐 아니라 스테이블 코인과 실물 연계 자산, 토큰 증권 등을 아우르는 디지털 금융 인프라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박 회장은 현재 1,500조 원 규모의 미래에셋 그룹 고객 자산 중 150조 원 이상을 디지털 자산으로 전환할 것이며 이에 따라 지난해 154억 원의 손실을 냈던 디지털X가 흑자 전환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또한 디지털X의 자본 확충 방안과 관련해선 내년 1분기 2천억에서 3천억 원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시장 그간 주목했던 이벤트들이 예상보다 긍정적으로 흘러가면서 상승 흐름 나타냅니다. AI 수익성 지속에 대한 우려가 한꺼풀 벗어냈고 이에 따라 외국인 수급도 개선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제는 우리의 시선이 잭슨홀 미팅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과연 이번 주 시장의 상승 흐름 계속 지켜낼 수 있을지 향후 전망과 맞춤 전략도 저희와 함께 알아보시죠. 자, 옷장의 출발도 이데일리 TV와 함께 해주시죠. 마켓나우 3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장 오늘은 분위기가 좋습니다. 오늘 수급 잘 보시면 외국인들이 코스피, 코스닥 다 매수로 대응을 하고 있고 현 선물 다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계속 제가 지수가 흔들리거나 외국인들이 현물은 매도하는 패턴을 보여주고 있지만 선물은 계속 꾸준하게 매수를 하고 있거든요. 외국인 선물 매수는 어쨌든 우리 시장을 강하게 좀 지켜주고 있고 하방보다는 상방으로 쪽의 방향을 확실히 외국인들은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가장 중요한 이번 주의 중요한 이벤트였던 두 가지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그리고 우리나라 금통위의 금리 결정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예상했던 정도로 결과들이 나왔습니다.
엔비디아 실적 일단은 뭐 역시나 너무나 좋았고요. 그리고 금통위에서도 금리 인상을 우리가 예상을 했었잖아요. 금리 인상을 단행을 했고 그런데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매우 상향 조정해놨습니다. 2.6%대로 원래 예상을 했었는데 이번에 금통위 회의를 하고 나서 3.3%까지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높여 잡았습니다. 자, 그만큼 뭐 지금 AI에 따른 수혜, 반도체 수출, 그리고 전반적인 경기 상황들이 개선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자, 그에 비해서 주가는 아니면 지수는 아직까지는 조금 그런 긍정적인 앞으로의 전망에 조금 미치지 못하는 거 아닌가. 7월에 많은 조정이 있고 나서 지금 횡보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의 방향성이 어떻게 될 것인가 뉴스들을 잘 보시면 조금은 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환율도 1,380원도 깨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시장의 상황을 잘 느껴보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앵커 브리핑을 통해서 가장 궁금하셨을 내용들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했고요. 컨퍼런스 콜도 있었고 이것에 따른 여러 가지 해석들, 평가들도 쏟아져 나왔습니다. 제가 일목요연하게 한번 정리해하고 중요한 것들을 좀 체크해 보도록 할 테니까요. 함께 확인해 보시죠. 자, 엔비디아의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뭐 예상을 했던 것처럼 숫자는 뭐 물론 당연히 좋겠지. 당연히 GPU 너무 많이 팔리고 엔비디아는 돈도 많고 이런 것들은 다 우리가 예상을 했습니다. 자, 하나씩 체크를 해보면요. 일단은 회계연도 2분기에 엔비디아의 매출은 962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자,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도 상회했고 YOY 작년 동기 대비해서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106%가 증가를 했고요. 13분기, 13분기 연속으로 계속 매출을 최대치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분기에는 매출이 무려 1,000억 달러가 넘어갈 것이다 라고 지금 예상치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영업이익은 무려 637억 달러가 넘어섰습니다. 962억 달러 중에 637억 달러니까 이익률이 엄청나다라는 거 느껴지시죠? 영업이익도 역대 최대치 가장 많은 돈을 남겼습니다. 124% 증가했고요. 전년 대비해서. 매출 총 이익률은 GAAP, non-GAAP 다 75%가 나왔습니다. 역시 YOY 대비해서 2.5%포인트 또 증가한 매출 총 이익률을 기록하는 여전히 돈을 많이 벌고 있고 이익률도 엄청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이 GPM이 이제 앞으로는 약간씩은 좀 줄어들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젠슨 CEO도 얘기했고 엔비디아 측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 역시나 우리가 예상하고 알고 있던 것처럼 메모리, DRAM 쪽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총이익률이 약간은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은 내놓고 있습니다. 이건 뭐 우리에게는 어떻게 보면 좋은 거죠. 여전히 메모리 가격이 비싸고 수요가 많다라는 것으로 반증이 되고요. 중국 시장의 비중도 궁금했는데 중국 시장 비중, 중국향 호퍼는 데이터 센터 매출의 전체의 1%도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0.몇 %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뭐 중국에 대한 이제 매출은 우리가 신경 쓰지 않아도 너무나 실적은 잘 나오고 있다. 여전히 만약에 중국 쪽이 열리게 되면 엔비디아의 실적은 조금 더 잘 나올 것이다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는 실적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 보실까요? 자, 이번 분기, 회계년도 2분기도 중요했지만 다음 회계년도 3분기 그리고 내년 이런 시장이 더 중요하죠. 과연 이 AI의 붐이 계속 이루어질 것인가, 계속 강하게 이어질 것인가가 제일 궁금한 부분이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다음 분기 회계년도 3분기에 1,000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매출이 무려 1,000억 달러, 컨센서스도 1,042억 달러였는데 이것을 상회하는 가이던스를 제시했고요. 매출 총이익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5%였는데 74로 조금 낮아질 거다. 이것이 이제 말씀드린 메모리 가격 상승에 따른 비용이 증가하는 건 이것 때문에 마진율은 약간 떨어질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러면서 젠슨 CEO도 그랬고 엔비디아에서는 메모리의 공급 병목이 계속 이어질 것이다. 내년까지도 계속 이어질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고요. 메모리를 포함해서 이 구매 약정,
뭐 어떻게 보면 장기 계약 같은 것들이겠죠. 이런 것도 액수를 훨씬 더 늘렸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2배 이상 늘린 거죠. 안정적으로 메모리나 D램이나 HBM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포션을 훨씬 더 늘려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자, 이러면서 중요한 것은 이젠 앞으로의 시장입니다. 다음 분기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더 먼 미래를 보고 이 사이클이 계속 이어지기를 바라고 있잖아요. 과연 그렇다면 내년에는 어떨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도 있잖아요. 근데 보통 엔비디아가 이렇게 분기 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다음 연도에 대한 매출 성장 전망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공개하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실적 발표를 하면서 젠슨 왕이 자신 있게 우리가 내년에도 엄청난 성장을 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그 수치를 제시를 했습니다. 자, 이 회계연도로는 2028년이고요. 구체적으로 시기를 따지면 2027년, 내년 2월부터 2028년 1월까지의 회계연도 연간 매출 전망을 제시했는데 젠슨 왕이 뭐라고 했냐면요. 내년에는 YOY 대비, 그러니까 올해 대비해서 무려 70%가 매출이 성장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시장에서는 한 45% 정도를 예상했는데 이 가이던스가 예상치를 훨씬 뛰어넘는 수준으로 내년에 매출이 지금도 이렇게 잘 나오는데 내년에 70%가 더 증가한 매출을 기록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러면서 젠스왕 CEO가 지금 수요가 너무나 크다. 그러니까 GPU나 이런 전반적인 데이터 센터와 관련된 풀스택에 대한 수요가 훨씬 크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지금 확보한 공급만으로도 이미 70% 매출 성장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플러스 알파도 될 수 있다라고 젠스랑 CEO가 아주 자신 있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70% 왜 자신 있게 성장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다음 페이지에 뭐 그 이유 중 여러 가지 이유 중 하나가 있는데요. 자, AI 사이클 여전히 GPU는 계속 잘 팔리고 베라루빈 더 비싸게 더 많이 팔 것이다라는 것은 다 예상이 가능한 상황인데 자, 중요한 것은 오늘 메리츠 증권에서는 약간 이렇게 분석을 했더라고요. 자, 엔비디아의 고객 유형별 매출 성장률을 봐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엔비디아가 하이퍼스케일러들의 매출 비중이 절대적을 차지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최근에 하이퍼스케일러들 약간 우리가 불안하다라는 이야기들 나오고 있잖아요. 프리 캐시플로우가 많이 줄어들고 있으니까. 하지만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할 것은 맞는데 자, 이 연한 하늘색 라인을 보시면 이것은 넌 하이퍼스케일러, 그러니까 하이퍼스케일러 이외의 매출 비중이 점점점 늘어나고 내년에는 이게 확실히 하이퍼스케일러들의 매출 비중을 추월할 것이다라고 예상 전망들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자, 올해만 해도 넌스케이퍼, 하이퍼스케일러 이외의 쪽에서의 매출이 138%나 성장을 했는데 하이퍼스케일러는 102%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장률 측면, 매출 성장률 측면에서 하이퍼스케일러 이외의 기업들에게 공급되는 매출, 여기서 발생하는 매출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이게 내년에 70% 성장을 담보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을 한 것입니다. 자, 이러면서 이 하이퍼스케일러들, 넌 하이퍼스케일러들에서 발생하는 매출은 AI 클라우드나 아니면 엔터프라이즈나 이런 쪽으로의 매출, 그리고 이제 하이퍼스케일러들의 GPU만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 하이퍼스케일러 이외 쪽에서의 GPU 판매도 많이 늘어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도 LG나 아니면 네이버나 이런 쪽에도 GPU를 막 판매하는 양들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런 기업들이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 우리가 예상하는 많이 봤던 젠슨 왕이 여러 나라를 돌면서 세일즈하고 있는 그 결과물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시장에서는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과연 이런 매출이 진짜 늘어나면서 내년에 이 하이퍼스케일러들 이외의 매출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는지 잘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자, 그러면 오늘 이렇게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를 하고 나서 수혜주를 그럼 우리가 다시 또 뭘 봐야 되지? 라고 원점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오늘 물론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어느 정도 상승 탄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시장 잘 보시면요. 많이 튀어오르는 게
전력기기와 2차 전지 배터리 ESS 쪽에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중에 젠슨왕 CEO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의 병목 현상도 매우 심한데 이것보다 더 심각한 병목이 발생하고 있다. 그게 바로 LPS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LPS라는 것은 데이터 센터나 이런 것들을 지을 때 토지, 전력, 여기에 들어가는 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최근에 젠슨 왕이 계속해서 이런 전력이나 데이터 센터 인프라를 구축하는 쪽에 기업들과 협력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를 주목해야 된다는 이야기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봤을 때 말씀드린 것처럼 AI 데이터 센터의 부지 확보, 안정적인 전력 공급, 그리고 데이터 센터 인프라 운영, 설치 이런 걸 하는 기업들과 이제 엔비디아가 같이 협력을 해서 바로 풀스택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을 더 늘리겠다라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젠슨 왕 CEO가 이런 전력 쪽을 잘 봐야 된다. 이런 기업들과 협력을 많이 하고 있다라고 요즘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젠슨 왕이 하는 이야기 한번 잘 찾아보시고요. 자, 그리고 여기에다가 플러스 알파로 오늘 또 이런 이야기가 나왔죠. 자,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갑자기 또 미국의 전력망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그러면서 변압기, 대형 발전기, 전력만 연결 인버터, ESS 이것뿐만 아니라 핵심 이 전력과 관련된 소프트웨어, 펌웨어까지 이런 기업들을 다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은 결국에 무슨 말일까요? 중국의 전력망, 전력기기도 결국엔 미국에서는 배제하겠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준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우리나라의 전력기기 업체들이 그동안 많이 쉬었는데 오늘 엔비디아를 통해서 또 트럼프 대통령을 통해서 다시 좋은 모멘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과연 이런 전력기기 더 나아가서는 2차 전지 배터리 ESS까지 데이터 센터 전력망의 핵심이 될 수 있는 이런 산업들을 저희가 잘 봐야 된다는 거 시청자분들도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엔비디아가 2분기 매출 962억 2천만 달러를 기록하며 13개 분기 연속 역대 최대 실적을 갈아치웠다. 전년 동기 대비 106% 폭증한 수치로 월가 예상치보다 40억 달러를 더 벌어들이며 시장을 압도했다. 데이터 센터 부문 매출만 117% 늘어난 890억 달러에 달해 전체 실적의 90% 이상을 견인했다. 실적 발표 직후 엔비디아 CFO는 빅테크 간 순환 재정 논란을 정면으로 반박하며 AI 기술의 실질적 가치를 강조했다. 한 세대에 한 번 나올 독보적 기술 리더십을 바탕으로 고객 사용량이 급증하고 있어 거품 우려는 기우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회사는 공급 제약 속에서도 2028 회계연도까지 약 70% 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자신했다. 폭발적인 수요 속에서도 공급망 병목 현상과 비용 상승은 주요 리스크로 지목됐다. 차세대 AI 플랫폼 베라 루빈이 3분기 데이터 센터 매출의 20%를 차지할 예정이지만 공급 부족은 2028 회계연도 말까지 지속될 전망이다. 여기에 메모리 가격 급등 여파로 4분기 마진이 71부터 72% 선까지 압박받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수익성 방어가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자, 오늘 시장에서도 돈 되는 섹터 테마 찾아서 종목까지 선정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돈 되는 섹터의 테마는 이데일리온의 김태훈 파트너와 함께하겠습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파트너님과 오늘은 또 어떤 돈 되는 섹터 찾아볼까요? 김태훈 파트너가 선정하신 첫 번째 돈 되는 섹터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섹터 테마는 바로 로봇입니다. 로봇 그 안에서도 로봇 부품주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자, 로봇 부품주들이 시장이 7월, 8월 초 중반까지 조정을 깊게 받으면서 로봇주들도 주가가 다 그냥 원상복구 됐죠. 조금 올라오는 것들도 있고 아직도 지지부진한 로봇 부품주들이 좀 있는데 자, 로봇 부품주들 이제는 다시 좀 봐야 될까요? 반등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파트너님? 네, 기본적으로 로봇은 여러분들이 지난 1월 달에 CES 2026에서 그때 전에 이제 12월 좀 빠르면 11월 달부터 오르기 시작해서 1월 달에 미국 CES에서 열리는 이 CES 전시회 이때 주가가 거의 피크를 칩니다. 네네. 그리고 지금까지 그때 찍었던 고점에서 지금 현재 거의 한 반토막 정도 난 상황이죠. 그런데 작년과 또 다르게 올해 이 피지컬 AI의 핵심적인 이 로봇들, 이 로봇 또 부품도 그렇고 이 여러 가지 좀 갖고 있는 위상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더더욱 달라지죠. 왜냐하면 올해 하반기를 기점으로 해서 우리 보스턴 다이내믹스도 그렇고 우리나라의 그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그렇고 자신들이 갖고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양산 작업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을 생각해 보시면 스마트폰 신모델이 나올 때 먼저 발주가 나오는 건 부품입니다. 그래서 한 6개월 정도 시차를 두고 부품주들이 먼저 오르죠. 그리고 나중에 스마트폰이 신제품이 나올 때 시장에서 평가받는 것 같고 삼성전자나 옛날에 LG전자도 마찬가지로 스마트폰 있을 때 그 가격이 또 주가가 또 영향을 받습니다. 로봇도 마찬가지죠. 부품이 먼저 발주가 나갑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파일럿이기 때문에 양이 많지는 않죠. 그런 면에서 지금 부품주들을 가장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지금은 무조건 이 로봇 부품을 살 때는 내년 이 CES 2027을 목표 그때를 이제 타겟으로 해서 지금 쌀 때 분할해서 매수해서 모아가는 그런 시기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로봇주는 이제 부품주로부터 시작이 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로봇주들 지금 어떻게 보면은 할인 기간이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고 타겟을 딱 정해 주셨잖아요. 2027 CES 2027까지 내년 1월까지 한번 저희가 가져가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다라는 의견이신데 자, 그러면 바로 종목으로 한번 선택을 해 볼까요? 어떤 부품주들 좋게 보세요? 지난해 보면 2025년에 대규모로 한 2천억 정도 유상증자를 한 업체가 있습니다. 네. 이 업체가 이제 로보티즈라는 회사인데요. 로보티즈. 이 회사의 2대 주주로 들어와 있는 게 LG전자입니다. 그러면서 로보티즈는 뭘 만드냐? 여러분들이 무슨 로봇 감속기니 또 로봇 액추에이터니 이런 것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로봇이 어떤 동작을 할 때 이 관절 부분에 들어가서 그 관절이 정확한 의도를 갖고 몇 도 각도로 움직이도록 해주는 그 모빌리티 쪽에 들어가는 핵심적인 부품입니다. 그래서 이 로봇 감속기나 로봇 액추에이터에 들어가는 그 부품들을 로보티즈라는 회사가 만드는데요. 요번에 작년 2015년에 한 2천억 정도 유상증자를 해서 그 돈을 갖고 우즈베키스탄에 가서 굉장히 큰 공장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솔직히 좀 처음엔 이해가 안 됐는데 제가 예전에 투자를 꾸려서 우즈베키스탄을 방문했을 때 그때 우즈베키스탄은 이거 여러 가지 이제 옛날 소련이 붕괴되고 그런 러시아 기업들이 철수하면서 대부분의 공장들이 거의 멈춰서다시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SOC 시설이 부족한 데다가 왜 로봇이라는 첨단 공장을 짓는지 솔직히 좀 이해는 안 됐지만 워낙 인건비가 싸기 때문에 거기 아직까지는 공장 자체를 자동화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게 굉장히 사람들 손으로 일일이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쌉니다. 인건비가 굉장히 싸고 기본적인 공장 부지나 이런 것에 대한 가격도 굉장히 싸고 그래서 싸게 만들어서 중국의 로봇 부품들과도 경쟁해서 이길 수 있는 그 정도의 가격 경쟁력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로보티즈 같은 경우는 로봇 부품을 양산을 해서 예전에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뿐만 아니라 그 보스턴 다이내믹스에도 일단 그 납품을 했던 이력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보스턴 다이내믹스에서 그때 아틀라스라는 이번에 휴먼 로봇을 파일럿 양산을 해서 한 1,000대 정도 할 건데 거기에 아마 부품을 공급하지 않을까. 그래서 아틀라스 공급망에 들어가는 업체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규모 자금을 들여서 양산 공장을 만든 거겠죠. 그런 면에서 이 로보티즈를 좀 관심권에 놓고 보셔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한국 PIM이라는 회사입니다. 한국 PIM은 쉽게 말해서 이제 우리 그 금속 분말을 갖고 여러 가지 정밀 부품을 만드는 회사인데요. 이 기술이 뛰어난 업체입니다. 말 그대로 처음 부품을 만들기 때문에 로봇 부품 같은 경우는 양이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은 양을 정확하고 또 이게 로봇 부품이기 때문에 굉장히 부가가치가 높은 부품들인데, 그런 부품을 즉석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래서 어느 정도 파일럿 양산할 수 있는 회사는 한국 PIM이라는 회사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업체는 그런 그 로봇 부품을 만들 수 있는 기술력을 갖고 있고, 실제로 그 공급망에 들어가는지는 아직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런 면에서 한국 PIM이라는 회사도 관심권에 놓고 보셔야 되고, 지금 상장되어 있는 로봇 부품 회사들이 좀 있습니다. 그 업체들 중에 지금 당장은 실적이 적자더라도 앞으로 보스턴 다이내믹스에 있던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만나게 되면 그 업체들이 양산을 태우기 때문에 규모의 경제를 달성합니다. 그래서 지금 적자를 기록하고 있을 때가 가장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타이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한국 PIM 로보티즈 두 종목을 일단은 선정을 해 주셨고요. 그러면은 로봇 부품주 안에서 그래도 탑픽 제일 유심히 지켜보고 계신 종목은 뭘까요? SPG죠. SPG? 주가도 제일 비쌉니다. 부품업체 중에. 그만큼 이 SPG라는 회사는 갖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이 산업계에서 모터라는 분야에서는 거의 뭐 독보적인 이름을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물론 여러분들 직접 이 회사 제품을 볼 일이 없겠죠. 하지만 여러분 집에 있는 냉장고나 에어컨을 보시게 되면 그 냉장고에서나 에어컨에서 돌아갈 때 윙하고 소리 나는 그 모터는 바로 SPG 제품입니다. 그만큼 이 업체는 굉장히 많은 모터들을 만들어 왔고, 이것이 나중에 나서 로봇 감속기가 되고 여러 가지 로봇 액추에이터에 대한 핵심적인 부품들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특히 이 회사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만든 모든 로봇 모델에 이 말 그대로 로봇 감속기를 납품해 왔습니다. 그리고 올 연말부터 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이 세종의 신공장에서 양산을 시작하는데요. 양파령 로봇 RBY1을 일단 양산을 할 예정입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이 로봇 감속기도 SPG에서 납품할 가능성이 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SPG는 요번에 실적이 상반기까지는 그렇게 좀 약간 둔화되는 정도. 왜냐면 옛날 중국향으로 가는 좀 싼 저가의 모델들을 많이 줄였습니다. 그리고 줄어든 그 생산량을 곧바로 로봇 이쪽에다가 배정을 했죠. 그래서 올 하반기에는 로봇 관련된 부품에 대한 실적이 굉장히 기대가 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주가도 많이 비싼 회사죠. 이 회사 매수가는 10만 원 미만에서 분할해서 매수를 하시고, 단기적으로 내년 CES 2027까지 한 15만 원 정도 보시고 손절가는 9만 원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섹터 로봇 부품주를 봤는데, 로봇 부품주 안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고 가장 기대가 많은 종목이 역시 SPG일 겁니다. SPG 저희가 한번 2027 초반 CES 2027까지 한번 공략하면서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토픽 종목 SPG 함께 알아봤고요. 자, 다음 두 번째 돈 되는 섹터도 바로 공개해 드릴게요. 어떤 섹터인지 보겠습니다. 자, AI PCB 기판 쪽을 보자라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기판주들도 역시 엄청난 상승을 보였다가 또 큰 조정을 받고 현재는 이제 방향성을 이제 약간 가늠하고 있는 상황인데, 자, 지금에서 기판주들을 공략해야 하는 이유 뭘까요? 네, 엔비디아 실적을 발표하면서 엔비디아가 오늘 새벽에 내놓은 실적은 말 그대로 어닝 서프라이즈였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내년도 매출의 70%를 또 늘려가겠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거를 고지고대로 믿는다면 지금 당장 AI 관련된 종목들을 사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엔비디아가 최종적으로 가장 많은 AI 가속기를 만드는 회사고, 우리나라 회사들도 삼성전자도 그렇고 LG도 그렇고 여기다 많은 것을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 실적이 좋아지면 우리나라 부품업체도 실적이 좋아집니다. 그런 면에서 AI PCB는 이제 말 그대로 그 시장 자체가 성장하는데 동반해서 크기 때문에 충분히 공략해 볼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인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자, 결국에는 엔비디아 실적이 오늘 나오고 나서 AI 인프라, 전반적인 AI 관련 주들이 일단 힘을 받았습니다. 앞으로의 전망까지 우리가 신뢰할 수 있다면 지금 이제 여전히 싼 가격에 있는 상황이겠죠. 기판주들 그럼 하나씩 체크해 볼까요? 어떤 종목 먼저 볼까요? 네. 그렇게 묻지도 따지지 말고 삼성전기 보셔야 됩니다. 네. 삼성전기가 오랫동안 삼성전자를 위한 이 PCB를 만들어 왔고, 최근에는
가장 비싼 PCB라고 그러는 FCBGA라는 PC, 그러니까 기판을 만들어서 납품합니다. 이게 이제 전형적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는 AI 서버, 지금 AI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그 많은 서버에 들어가는 서버용 기판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부가가치가 비싸죠. 그런데 이러한 제품 뿐만 아니라 삼성전기는 MLCC라고 이 콘덴서 종류인데요. 그것도 이 양산을 하고 있는데 이게 쇼테이지가 났습니다. 공장이 거의 90% 이상 가동을 하고 있고 그만큼 삼성전기에는 현금을 싸들고 와서 MLCC를 사가려고 하는 사업자들이 많습니다. MLCC가 없으면 전자제품을 못 만들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삼성전기는 부르는 게 값이기 때문에 분기별로 지난번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이 메모리 반도체 부르는 게 가격이라 해서 계속 뭐 실적이 굉장히 좋아졌는데요. 네네. 삼성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삼성전기가 주가가 137만 원까지 이렇게 올라가기도 했는데 앞으로 더 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삼성전기를 잘 보셔야 되고 두 번째는 이수페타시스입니다. 네. 이수페타시스는 전형적으로 AI PC, 그러니까 서버에 들어가는 서버용 PCB를 만드는 업체입니다. 그런데 이 회사는 꾸준히 대구에 있는 공장을 계속 증설해 갔는데 증설이 수요가 너무 빨리 늘기 때문에 수요가 너무 늘어나서 공장을 증설을 완료했는데 곧바로 다시 또 증설을 하는 그런 상황에 계속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수페타시스도 PCB 쪽에서 굉장히 많은 돈을 벌고 있고요. 그리고 실적에 따라서 주가가 꾸준히 뭐 오르기도 했고 하지만 지금 요즘 들어서는 꾸준히 오르고 있지만 어느 정도 좀 박스권에 갇혀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게 생산량을 증설하는데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그 공장을 새롭게 또 증설하는데 완료를 하고 본격적으로 양산에 들어갑니다.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금은 실적을 놓고 이 종목들을 내 포트에 담아야 할 그런 시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뭐 대표적인 기판, 뭐 삼성전기, 이수페타시스 다들 요즘 잘 아마 주목을 하고 계실 거예요. 관심 많으실 텐데. 뭐 이외에도 그러면 탑픽으로는 어떤 종목,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있을까요? 네. 삼성전기를 말하면 LG 이노텍을 말해야 됩니다. 네. LG 이노텍도 마찬가지로 LG전자의 부품 회사로서 역할을 해왔고 여기서도 이 AI용 그 PCB를 만듭니다. 하지만 그 양 자체가 적죠. 기본적으로 LG 이노텍은 그냥 애플의 그 뭐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카메라 모듈을 만드는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전체 매출의 한 80% 정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LG 이노텍이 이 80% 차지하는 애플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매출도 낮추기 위해서 이런 AI PCB나 이런 쪽을 많이 키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LG 이노텍의 실적도 꾸준히 좋아지고 있고 지금 현재 삼성전자 비교해서 거의 3분의 1 정도의 주가가 돼 있는데요. LG 이노텍이 삼성전기의 주가가 오르는 것만큼 LG 이노텍의 주가도 함께 동반해서 오를 겁니다. 실적이 이미 주가를 밀어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LG 이노텍을 주목해서 보셔야 되고 매수가는 60만 원 미만에서 분할해서 매수하시고 목표가는 120만 원, 손절가는 50만 원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LG이노텍 오늘 뭐 현재 60만 원 아래에 있는 상황입니다. 60만 원 전후에서 매수해보자 하셨고 목표 주가는 지금에서 더블 100% 정도 상승 여력이 있는 120만 원을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LG이노텍도 함께 전반적인 AI 붐이 다시 또 주가를 끌어올려 줄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돈 되는 섹터의 테마 김태훈 파트너와 함께했습니다. 파트너님 또 오늘 좋은 종목 많이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국내 증시 오후장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AI 랠리의 지속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엔비디아의 실적이 오늘 오전 나왔습니다. 매출과 주당 순이익이 모두 시장의 예상치를 훌쩍 뛰어넘고 여기에 더해 다음 회계연도에 매출 성장률 전망치 70%라는 깜짝 가이던스까지 제시가 됐습니다. 이에 영향을 받으면서 우리 시장도 프리마켓 또 장 초반까지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튀어올랐습니다. 좋은 흐름을 보였는데요. 다만 10시경에 한국은행이 3%의 기준금리 동결 인상 결정을 하면서 상승폭이 좀 축소가 됐습니다. 현재는 다시 힘을 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자세한 지수 흐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입니다. 코스피는 이 반도체 실적 훈풍에 힘입어서 2.7%대 갭상승 출발했습니다. 7천선 회복을 목전에 두고 시작을 했는데 이 상승폭이 10시까지는 다소 둔화가 됐습니다. 그러다가 V자 반등에 성공했고요. 현재는 1.5% 상승하면서 6,910포인트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흐름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은 강보합권에 시작을 했습니다. 이후 10시 조금 전후로 약보합권으로 전환이 되기도 했는데요. 다만 이후에 코스닥 시장 안에서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이 힘을 내주면서 현재는 0.9% 상승했고요. 834포인트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동향 체크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장 초반부터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동반 매수 강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1,000억 원 넘게 현재 사들이고 있고요. 기관이 3,600억 원대 순매수세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개인이 1조 6천억 원 넘게 팔아치우고 있다는 점은 다소 아쉽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장 초반에 외국인의 매수만 들어왔는데요. 현재는 매도로 전환을 했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로 전환을 했습니다. 400억 원대, 260억 원대 현재 순매수하면서 지수를 방어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두 가지 특징 테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테마는 전력기기, 전기 전선입니다. 오늘 관련 종목들의 흐름이 매우 좋습니다. 일단 엔비디아가 실적을 발표했는데 데이터 센터 부문에서 전년 동기 대비 117% 증가한 실적을 내놨습니다. 이 AI 데이터 센터의 수익성이 증명이 되고 또 확대 기대감 받아가면서 AI 데이터 센터 설립에 있어서 선행되어야 하는 전기 전선 섹터들이 좋은 흐름 보이고 있고요. 또 트럼프 대통령이 미 전력망 관련해서 부품과 전력 기기 설비에 수입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특정 국가를 언급한 것은 아니지만 로이터 통신은 중국 견제의 연장선이다라고 분석을 했는데요. 이에 국내 기업들의 수혜 기대감이 커졌습니다. 가운전선이 17% 넘게 튀어오르면서 19만 9천 원 선에 거래되고 있고요. 산일전기도 장 초반부터 계속해서 두 자릿수대 성장세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11.6% 오름세 보이면서 19만 7천 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효성중공업은 이 한화증권이 업종 내 최선호주로 선택을 했습니다. 북미 쪽에서의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고요. 9.3% 오름세 보이고 있습니다. HD 현대일렉트릭은 9.4% 상승하면서 80만 원 선에 거래되고 있고 LS 일렉트릭은 초고압 직류 송전 관련해서 GE 버노바와의 합작 법인 설립 소식이 있었습니다. 7.9% 상승하면서 21만 7천 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 테마도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2차 전지입니다. 2차 전지 관련해서는 그래도 호재가 꽤 전해지고 있습니다. 일단 이 정부의 3차 ESS 입찰이 다음 달로 다가왔습니다. 국내 배터리 3사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이 중국의 배터리 기업의 리튬 생산, 이 광산의 생산이 중단이 됐다, 재가동이 중단이 됐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리튬 가격이 상승을 하면서 2차 전지주 전반적으로 훈풍이 불어들고 있는데요. 일단 삼성 SDI는 오늘 삼성 디스플레이의 지분 5%를 매각하는 당일입니다. 투자 재원이 확보된다는 기대감에 현재 10% 오름세 보이면서 56만 8천 원 선에 거래되고 있고요. 오늘 에코프로 형제주들도 흐름이 좋습니다. 에코프로 BM 5%, 에코프로도 5%대 상승세 보이면서 11만 7천 원 그리고 9만 1천 원 선에 거래되고 있고요. LG 에너지 솔루션 5.27% 오르면서 36만 9천 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SK 이노베이션은 어제 합병 소식이 있었죠. SK I 테크놀로지를 흡수 합병한다는 소식에 재무 구조에 대한 우려가 불거지면서 오늘 상승폭이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어제는 낙폭을 면치 못했는데 현재는 강보합권에 11만 1천 원 선에 SK 이노베이션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후장 흐름 살펴봤습니다.
자, 오후장 종목 레이더 이어가겠습니다. 오늘도 시장에서 어떤 종목들 보면서 하루를 마무리하고 오후장 살펴볼지 오늘 이데일리 TV의 서동우 전문위원과 역시 함께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위원님과 오늘은 또 어떤 종목을 볼까요? 오늘은 뭐 그래도 시장의 분위기가 그나마 괜찮은 편인데 첫 번째 종목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산일전기입니다. 오늘 뭐 전력기기주들이 오랜만에 튀어 올라요. 그 갭상승이 좀 나오면서 그렇습니다. 좋은 이야기들이 좀 여러 가지가 겹치더라고요. 뭐 엔비디아 실적도 그랬고 결국 AI 쪽을 조금 다시 부각시켜줬고 네, 네. 미국에서도 지금 또 전력기기 트럼프 대통령이 또 이게 좋은 건지 모르겠지만 또 도움을 주는 것 같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런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11월 3일 날 중간 선거를 앞두고 경제적으로 영향을 긍정적으로 미칠 만한 또 어떤 가시적인 결과가 나와야 되고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네. 어떤 그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고자 하는 이런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발표를 지금 계속하고 있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전력 관련한 그러한 부분도 뭔가 반도체 관련주들이 바닥을 찍고 투톱을 중심으로 대반등 주는 과정들 네. 그 과정에서 어떤 모멘텀이 나와줘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엔비디아라든가 또 바로 결국 이러한 어떠한 그 국가 전력망 보호를 위한 행정명령 서명이라든가 이것은 뭐 누가 봐도 다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중국을 겨냥하는 네. 거고 그렇다면 현지 생산 능력이라든가 뭐 이러한 측면에서 반사 이익을 거둘 수 있는 게 당연히 우리나라다. 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효성중공을 비롯해서 현대일렉트릭이라든가 다 같이들 올라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장에서의 탑은 산일전기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산일전기 같은 경우가 154kV의 초고압 변압기 생산 시설을 구축을 해서 2009년에 2천억 이상의 매출을 확보하겠다라는 이러한 청사진도 발표하면서 계속해서 긍정적인 실적이라든가 이런 어떤 협업 관계를 발표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특히 이 볼륨에너지 공급체인 합류에 따라서 추가적인 성장 모멘텀이 계속 부각이 되고 있다라는 거. 네. 또 이 전력 관련한 종목들의 모습들을 보면은 최근에 2, 3일 동안 원전 관련주들도 4, 5개월을 쉬었다가 급등을 하잖아요. 네.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3개월 이상을 가격과 기간 조정을 거치고 나서 고개를 드는 이러한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산일전기의 일봉의 모습도 한번 보시면요. 지난 5월 6일 날 34만 8천 원을 고점으로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어떤 면에서는 뭐 계단식 하락을 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결국은 7월 29일 날 11만 5천 원을 저점으로 하면서 지속적인 하락세가 이렇게 연출이 됐었는데요. 이 과정 이후에 1차 기술적 반등이 나왔고 이 소위 말하는 눌림목이 연출되는 이 시점에서 주가가 거래가 수반이 돼주면서 올라오고 있다라는 거. 이러한 부분은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커지게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문제는요, 아직은 16만 원에서부터 20만 원, 그러니까 하단과 상단을 돌파는 못했습니다. 네네. 20만 원 돌파하고 안착을 해준다라고 했을 때 다음 달이 뭐 30만 원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러한 모습이 연출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오늘과 내일에 걸쳐서 만약에 슈팅이 나와준다라면은 단기적으로 접근하셨던 분들은 일부 이익 실현의 전략 그리고 신규로 진입하겠다 하시는 분들 좀 다음 주 초에 흔들리는 모습들을 보면서 눌림목을 이용한 저가 매수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어제 뭐 그제는 원전주들이 미국발 또 훈풍을 받으면서 올라가더니 오늘은 바통을 이어받아서 전력기기가 또 미국 쪽에서의 좋은 이야기가 나오면서 상대적인 우리가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전력기기 안에 산일전기를 조금 더 집중적으로 보고 계신 위원님의 선택을 함께 체크를 해봤고요. 자, 다음 종목도 볼까요? 두 번째는 어떤 종목일지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역시 뭐 좋은 이번 주에 계속 좋죠. 심텍입니다. 자, 심텍도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뭐 오늘은 반등이 살짝 나오고 있고 근데 심텍이 요즘에 좋은 평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같은 기판인데도 네.
어떤 특화되는 분야가 좀 틀리잖아요. 네네. 뭐 삼성전기는 이제 BJ 쪽이라든가 또 이수페타시스는 MLB 쪽이라든가 그리고 또 심택은 뭐 차세대 HBM의 뒤를 이을 거다라는 뭐 소캠 얘기가 네.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정확하게 보면은 사실은 이 저전력 디램용 모듈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제 쉽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심택은 이 소캠을 중심으로 해서 추가적으로 약 2,700억 이상을 투자를 하면서 직접적인 모멘텀을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는 네네. 또 이러한 것들이 투자를 한다라는 것 자체는 그만큼 가시적인 어떤 결과물들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런 측면으로 계속 부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 2028년부터 연간 생산 능력이 소캠이 기준에는 한 3천억 정도였었는데 5천억까지 그리고 패키징 쪽에서도 2조 원이 안 됐습니다만은 2조 2천억까지도 생산 증대가 이루어진다라는 점이 심택에 대한 기대감을 계속 키우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올해 예상되는 매출이요. 2조 9천억, 48% YOY 기준으로 그리고 영업이익이 무려 2,470억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뭐 2,000% 이상 급증해 줄 걸로 예상이 되면서 이러한 고성장세에 대한 기대감들이 나타나다 보니까 주가가 좀 흔들리는 흐름들이 연출되더라도 제한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조금만 안정이 돼준다면 추가적인 급등이 나타나는 전형적인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일봉의 모습을 보시면 7월 1일 날 16만 4천 원 지금 목표가는 계속해서 뭐 18만 원 이상 19만 원 20만 원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7월 1일 날 고점 기록해주고 시장이 조정을 보이는 과정이니까 뭐 당연히 조정을 보일 수밖에 없었겠죠. 이렇게 급락하는 과정인데 문제는요. 이 조정을 보이는 과정 속에서 거래는 급감이 됐었죠. 그리고 이렇게 바로 V자 급반등을 해주면서 단기적으로 이제 원위치를 시키는 이러한 모습이니까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해서 급락 이후에 1차적인 급반등을 줬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또 보름 이상을 이렇게 횡보해 주는 모습을 보이다가 이 횡보하는 과정 속에서 소위 매집의 거래량들이 이렇게 나타났던 거 아니냐. 바로 외국인들도 집중적인 매수세가 계속 들어오는 흐름들이 연출이 됐고요. 그리고 나서 이 현재의 모습들만을 놓고 보신다면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이제 키워갈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다라고 보시면서 현재 위치에서 충분히 매수가 현재가 이하에서 매수 가능한 자리다. 그리고 손절가 11만 원을 제시해드리겠고요. 1차 목표가 14만 5천 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심택이 뭐 7월 초에 딱 고점을 기록하고 한 달 사이에 막 6만 원대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또 급반등을 나타내고 있네요. 이런 상황에서 한번 현재도 접근 가능한 위치,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심택을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잘 참고해 주시고 시청자분들. 마지막으로 한 종목 더 볼까요? 마지막 종목은 뭘지 공개합니다. 자, 마지막은 오늘 또 강한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삼성 SDI. 그렇습니다. 자, 배터리 ESS 이야기가 막 나오고 있고, 뭐 에너지도 뭐 결국에 전력망도 연결되는 거고, 2차 전지 안에서 유난히 또 삼성 SDI가 더 강한 것 같아요. 제가 어저께 대타로 상승 하락 섹터 할 때 어저께 조정 보였던 그 2차 전지 쪽이 있었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삼성 SDI 탑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눌림목을 이용한 매수 전략은 가능하다. 2차 전지 전체적으로 보기보다는 이제 셀 쪽이라든가 일부 소재 쪽을 구분해서 뭐라 그럴까요? 좀 소팅을 해서 접근하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 이후에 어쨌든 흑자 전환은 이루어집니다. 문제는 내년에 영업이익 1조 5천억, 2028년에 2조 9천억, 3조 원 가까이 급증해 줄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다는 거는 주가가 항상 저점에 있을 때 실적도 안 좋을 때 그리고 다져준다라는 게 의미가 있고 또 최근에 디스플레이 지분 매각이 되면서 일부 4조 4천억이 들어오는 거 이걸 토대로 해서 북미 ESS 시장에 더 캐파를 늘리고 투자를 하겠다라는 얘기들. 또 정부에서 다음 달에 말이죠. ESS 3차 입찰이 예정이 돼 있는데 평균적으로 500메가와트 정도를 했었는데 이번엔 그 2배가 되는 1기가와트로 공고할 예정이라는 거예요. 규모가 그렇게 커진다는 얘기죠. ESS 시장에서. 우리 내부적으로도 또 중국의 규제 이런 부분들이 미국에서도 또 수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오늘 상당히 의미 있는 자리가 급등이 연출이 됐습니다. 거래도 이렇게 수반이 돼주고요. 또 기관들 지속적으로 8월 달에 들어왔고 오늘 어제 눌림목 이후에 오늘 거래 증가와 더불어서 양봉의 모습들. 현재 위치에서 보면은 1차적으로 53만 원만
돌파돼서 안착이 돼주면요. 지금 뭐 돌파를 했잖아요. 네네. 이런 흐름이라면은 이제 70만 원 또 그 이상을 향해서 대장주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53만 원 안착 확인하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삼성 SDI까지 한번 진단을 해드렸습니다. 잘 투자 전략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서동구 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오늘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 자, 마켓나우 3부 저희가 준비한 종목은 여기까지 소개해드리고요. 저희는 또 내일 오후 1시에 더 좋은 종목 가지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